저의 요즘 일상은 과제, 하루에 한 4시간씩 과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뭐 인적자원 관리 과목은 40명에서 50명도 안 되니까요. 비교적 괜찮은 수월한데 80명씩 되면은 거의 뭐 160명. 그 경제학 원론 또 이번에 같이 하잖아요. 노영환 교수님하고. 경제학 원론도 한 60명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80, 80, 60이면 한 200, 한 3, 40명 되는 학생들을 제가 월화 수요일 3일에 걸쳐서 과제를 이제 그러면 제가 논문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면 뭐 제가 투입한 노력과 상관없이 연구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럭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5장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다음 챕터에서 할 텐데 6장이 토너먼트는 아니고요. 우리 교과서의 순서에 따르면 20장이 우리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상대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거기서도 러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태스크만을 평가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보수를 페이를 그 성과랑 링크를 시키게 되면 그 이외의 태스크는 사실 에이전트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Q1도 Q2도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혹은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이전트에게 적절히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혹은 평가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프린시플에게 중요한 몇 가지 태스크들이 이제 간과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절히 첫 번째 태스크의 성과물과 두 번째 태스크의 성과물을 적절히 가중 평균해서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가중치고요. 뭐 2분의 1,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학교의 교수들에게 시스템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강의 교육 영역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 영역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봉사, 제가 말씀드렸던 봉사. 네. 그래서 하나만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태스크는 이제 소홀해진다는 것이고요. 적절히 가중 평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혹은 뭐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는 뭐 연구 영역, 강의 영역 이런 것이 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학교는 교수 개인들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 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의 특징이 이렇게 리서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거의 퀄러티가 떨어지잖아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리서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리서치 안 하는 사람들의 강의는 물론 이제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3, 4학년 과목 전공 과목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리서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의 컨텐츠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컨텐츠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만약에 우리는 교육 중심 대학이다, 뭐 티칭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리서치를 간거하게 되면 뭐 단기에는 뭐 한 3, 4년 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서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단기 한 3, 4년, 최 뭐 5년까지도 괜찮아요. 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이 연구에 소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의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컨텐츠가 없어지는 것이죠. 뭐 새로운 걸 알아야 얘기를 할 텐데 뭐 그렇잖아요.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를 계속할 수도 없고 5년만 지나면 5년 전 얘기가 10년 전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이 지나면 10년 전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세일스 퍼슨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이제 판매나 서비스가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를 얼마나 팔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적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를 받아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뭐 저한테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만약에 누군가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지 관심이 있어서 뭐 비슷한 차를 사겠다, 같은 차를 사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이분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저한테 자주 연락하시는 예, 그 세일스 퍼슨 통해서 또 차를 하나 구매했는데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고. 가족인데 뭐 모르는 사람 소개한 것도 아니고 가족 소개한 건데도 저한테 뭐 우산도 뭐 별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돈 주는 것도 저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거창한 거 주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 우산도 하나 저한테 챙겨주시고, 이런 게 사실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선물 안 줘도 뭐 전화 한 통화만 사실 저한테 해서 고맙다라고 인사만 해도 사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회사가 만약에 판매에만 몰두한다면,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자동차를 몇 대 팔았는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그 자동차 대리점 같은 데 가시면 젊은 세일스 퍼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 계속해서 남아서 오랫동안 세일스 퍼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낸 걸 토대로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런 상황에서 판매 실적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한다면, 비교적 자기 커리어를 세일스 퍼슨으로 살아갈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커스터머 로열티라든가 장기적인 관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디멘전을 놓쳐버린 거죠. 차만 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팔고 그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브랜드 로열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무조건 바꿀 때가 되면 난 무조건 현대자동차, 뭐 나는 무조건 삼성, 르노 자동차,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과를 페이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요, 직원들은 이제 그 태스크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 퍼포먼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 그 제가 굉장히 그 넌센스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고, 여러 명이서 공동 한 팀으로 한 3명, 4명이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제 수행한 결과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임원들이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 역량이 출중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얘기 할까지 좀 평가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평가를 했는데 뭐 이런 거를 좀 고치면, 과제 프로젝트에서 이런 거 좀 고치면, 그러면 좀 다시 평가를 해서 뭐 점수를 좀 높여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센티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고 어, 만약에 지금 평가받은 과제를 고쳐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지금 다른 과제를 통해서 다른 점수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과제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조금 점수를 높여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면 우리는 이 과제를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더니 임원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그런 표현도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해서요,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게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